하는데 일본은 피해자다. 미국은 왜 우리한테 사과 안 하냐? 원폭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일본이 과거사 규탄을 냈다고 아주 훌륭한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기시다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어서 우리가 보기에 꼴 보기 싫은 거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은 진짜 들더라고요. 왜 저렇게 영리하게 못할까? 그러니까 진짜 교활할 정도로 자기의 이익을, 일본의 이익을 끝까지 챙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렇게 못하는 걸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그 저기 히로시마의 원폭을 떨어뜨린 그 전투기 조종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80대 중후반 정도 된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일본인 할머니하고 토론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토론이라기보다는 거의 말싸움이죠. 그러니까 일본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일본인 할머니가 히로시마 그 원폭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전투기 조종사가 단번에 노 이러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러니까 혼자 폭탄은 그거 하나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한 짓을 생각해봐라. 당신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아느냐. 왜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왜 일방적으로 그 행위 하나만 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빡지르냐. 당신들이 그 진주만 그 공격 때문에 당신들의 진주만 공격 때문에 내가 먼저 보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은 그러면 사과할 거냐? 아무것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지금 지지율이 50%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지금 일본 내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 행동들이 정말 저도 그 야수님 말씀대로 참 여우처럼 교활하게 잘한다. 그런데 어찌 생각해 보면 기시다가 되게 잘한다라는 느낌보다 윤석열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왜 저렇게 매번 호구처럼 당하는지 더 노골적으로 비교되다 보니까 더 기시다가 영악해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외교의 기본은 우리의 국익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국익이 도움이 안 되는 외교를 하고 있는 윤석열 때문에 기시다를 우리가 욕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보다 더 나아. 그러니까 자꾸 윤석열을 욕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건 미국이 가해자, 일본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그게 이제 평화헌법 개정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인관계 싹둑 잘라버리고 원자폭탄 투여했으니까 미국 니들이 나쁜 놈들이야. 근데 원인 제공자. 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냥 전쟁 아주 전범들. 엄청 좋아하는 놈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어. 그러니까 한국 과거사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는 놈들이 미국한테 사과하라고 하고 있는 거야. 최소한 나는 기시다가 하는 짓을 윤석열이 반마이로 따라갔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일본 정치인들이 진짜 악랄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2차 세계대전 그 마지막 막바지에 그러니까는 황실에서 보여줬던 태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히로시마에서 사망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대공습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백린탄이라는 걸 발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었거든요. 그래서 뭐 도쿄나 이렇게 동경 같은 곳은 강물이 끓어오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폭탄을 쏟아부어가지고 수십만 명의 그러니까 일본 시민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 정치인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미국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 당시에 당신들이 비인도적인 무기를 써가지고 수많은 일본에 죄 없는 민간인들이 많이 죽어갔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못 본 척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공습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황실에서는 끝까지 저항했단 말이에요. 일본 반도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복 못 한다.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요소만 딱 골라가지고 네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일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 국민성 중에 가장 포악하고 인간이 아닌 전 그런 민족성이라고 봐요. 거기다가 살살 기면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리면서 기시다 형 나 잘했지 뭐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보니까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고 얼마나 설레발을 쳤어. 야, 이번에 또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 했더니 2분 만났다만. 아, 씨발, 2분 만나는 거는 나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근데 게. 이분도 눈이 마주쳐가지고 만나 가까워져. 그래서 서로 악수하고 등 두드리고 말을 나눠 헤어져. 그 모든 시간을 다 합쳐서 2분이에요. 실제로 만난 시간을 보면 1분 남짓 됩니다. 그냥 얘는 무슨 그 스토커 무슨 팬덤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야, 나 바이든 만나고 기시다 만나는 게 좋다. 저거 G7서 세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핵 전략적 공조를 논의하겠다. 이거 했는데 2분만 돼, 2분. 근데 저것도 사진을 저렇게 찍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뭔가 주도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것 같은 그림을 잡아냈잖아요. 근데 저 2분짜리 풀 영상을 보면 바이든 혼자서 떠듭니다. 기시다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윤석열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지 바이든 혼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야, 내가 저렇게 헤드라인이 저기 문학적인 거 처음 봤다. 스치듯. 스치는 바람결에 사랑 노래 그러니까 들려요. 저렇게 이제 집단 정상회담에서는 그 풀 어사이드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회의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세션과 세션 사이에 회의와 회의 사이에 남는 시간에 내가 이제 꼭 이야기하고 싶은 정상을 손을 이끌고 다른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 근데 요번에 스치듯 2분 면담은 프로 사이드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복도에서 만난 거야. 하이. 그러니까 저는 저거를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진짜 되게 못난 자들이라고 생각을 아니, 하고요. 하다가 지금 스탠딩 회담이라는. 예. 근데 저 자리는 그러니까 저 2분 내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윤석열 니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워싱턴 와서 해 이겁니다 그냥. 그래서 윤석열은 한 번 나 미국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예. 느낌이겠죠. 채널 A 하는지 보세요. 짧아진 2분 회담. 채널 A 안 부끄러우신가? 짧아진 2분 회담. 야, 카레도 3번이다, 씨발. 전날 봤네, 진짜. 카레도 3번이라고, 이 새끼들아. 정말. 적당히들 해. 아니, 이런 게 있거든요. 미국과 일본이 윤석열 본인한테는 되게 좋고 막 무슨 셀럽들 만나는 것 같고 막 엄청 행복할 수 있어. 마치 유명한 가수 지가 독점한 것 같은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국가 원수의 어떤 뭔가 어떤 국가 원수의 하는 짓은 국민들한테는 다른 편의 국민의 자부심이나 자존감 이런 거잖아요. 아니 한미일 막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뭐 잠깐 서로 이렇게 잘 지내니? 안녕 다음에 또 봐. 이걸 갖고 회담이라고 하고 자빠있어. 그러니까 윤석열은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한국 대통령, 일본 총리를 그 셋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조 바이든 발등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이거 지금 가결이 안 되고 협상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까지의 일정을 지금 미루고 바로 그냥 미국으로 갈 정도로 자기가 지금 똥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분 그 조중동에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2분이라는 그 시간조차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야 미국 와서 얘기해 그냥 그러고 끝내버린 거죠. 거기다가 바이든이 참 못됐다고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그러니까 이번 G7 정상회의가 그러니까 총 9개 세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9개 회의가 있고 그중에 이제 5개 회의는 그러니까 G7 정상들만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4개가 이제 10개 국가들 다 모여서 이제 하는 그 전체 세션이었는데 그 중에 한 세션에 윤석열만 빼고 9개 나라가 9개 나라끼리 열렸던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션이 열리는 그 휴게 시간 사이에 윤석열이 그 회의실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들어오는 걸 보고 바이든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반가운 척 엄청 챙겨줍니다. 근데 그것도 윤석열은 좋다고 막 해벌쩍하고 있고.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상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자란데 나한테 뭔가 막 선물 막 갖다 주는 애 있잖아요. 당연히 반갑지 그게. 그런 짓 하고 있는 거고요.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곧 중국과의 관계가 해빙이 시작된다. 윤석열은 지금 뭐냐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불살라서 카미카제식으로 중국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하게끔 뒤에서 막 했던 바이든은 자 우리는 중국어 풀 거야. 대체 뭐야 이게?
근데 저건 윤석열 입장에서 바이든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게 바이든이 노골적으로 야, 성렬이 동생 네가 앞장서서 좀 이렇게 중국 좀 때려봐 하고 다그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바이든이 중국을 막 꼼꼼히 쳐다보니까는 윤석열이 눈치 보고 지가 알아서 나가가지고 주먹 날렸어. 주먹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그러니까 똥강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 주인 그 사람을 보면은 배를 발랑 까고 발랑발랑발랑 애교를 떠는 것처럼 조 바이든이나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알아서 지금 바짝 엎드려가지고 자기가 제일 정면에서 총대를 메고 있고 지금 미국이 중국이랑 다시 뭐 교류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최근에 일본 그 니케이 지수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그놈의 리오프닝한 효과를 일본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증시 화랑이잖아. 네. 나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자란 애 하나가 막 서둘러가지고 막 썬팅 날렸는데 뒤에 보니까 지 나라를 망하고 있는 이 상태가 이번 G7에서 똑같이 늘어났고요.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중국이 삼성 제품 사지마 움직임이 지금 초유의 사태가 연쇄화돼가지고 삼성이 난리 났다. 저게 사실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된 직후부터 그렇지. 생겼던 현상이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뭐 쪽발이라고 부르고 중국 사람을 뭐 짱깨이라고 부르는 뭐 이렇게 이상한 나라라고 막 불리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도 그런 어떤 한국에 대한 혐오 표현이 생겼대요. 그게 중국에서 한국을 부를 때 씨바국이라고 한답니다. 시바국? 예. 그러니까 씨발이라는 우리나라 욕을 여기 오징어 게임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씨발이라는 걸 그 한문으로 차용을 해서 씨바국이라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굉장히 밑에 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 IT 업체 샘모바일.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이 삼성의 중국 매출 감소에 한몫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중 갈등이 미국이 삼성을 끌어들이고 있다. 삼성이 점진적으로 중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 라는 충격적인 분석도 내놓았다. 삼성이 중국에 철수할 수도 있다. 지금 계속 적자난다면서요. 휴대폰은 한 대도 못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삼성의 한국 브랜드라는 게 이제 더 많이 유명해지고 그와 동시에 이제 중국 자체 뭐 화웨이나 뭐 이런 샤오미나 이런 제품들의 성능이 계속 개선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도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애플 아이폰이 점유율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일반인이 필요 없는 물건일 수 있다고 쳐. 무역 적자가 났는데 그럼 반도체로 끝날 것이냐. 추경호 같은 무능한 자들은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했지만 내가 계속해서 경고를 했잖아요. 중국인의 반항 감정이 불이 붙어버리면 한국 물건 안 팔린다. 대표적으로 삼성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삼성이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뭐 지금 당장 망한다 이건 아니겠지만 절대적으로 우전하고 있던 중국에서 삼성 물건 사지 마 불매운동이 일어났어. 우리가 한일 무역 전쟁 때 우리가 일본의 그저 유니클로 안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맥락이에요. 네. 거기 인구가 10억이 넘잖아.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갤럭시 핸드폰 한 대도 안 팔려요. 지금 중국에서 계속 적자가 생기고 있어.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 제품 전반적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정말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재용이가 이제 부회장이 돼서 이제 삼성을 지배할 수 있게 됐을 때 과연 이재용이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반도체들의 치킨 게임을 통해서 삼성이 호황을 누렸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아리백 모르는 윤석열 그리고 저렇게 외교 나라 팔아먹는 윤석열 때문에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시진핑이 4월 14일 날 저 LG 디스플레이 공장 방문한 게 저게 이를테면 마지막 시그널이었어요. 더 나가지 마라. 나도 한국 잃기 싫다. 이런 시그널이었다고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반중 행보 걸었잖아요.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싸대기 올렸죠. 야 진짜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습니까? 특히 저 디스플레이 그 공장 시찰했을 때
진짜 너무 그러니까 안타까운 생각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다 포함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삼성 반도체 공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정치적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갔어야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만큼은 자기가 직접 하고 싶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는 또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까지는 우리가 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하고 협의 볼 수 있는 어떤 중간 지점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정치적 메시지였는데 그거를 못 알아먹고 그냥 미국 대신에 뺨을 올려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째려보니까 윤석열은 나가서 중국한테 주먹질한 딱 그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위에도 보여주셨잖아. 우리는 바이든 말이 그랬잖아요. 중국과 관계를 지금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 그럼 뭐예요? 주먹 싸다고 날린 놈만 구속되는 거야. 난 째려보기만 했는데 째려보는 눈을 좀 부드럽게 뜨면은 서로 관계는 좋아진다 이런 얘기고요. 하나 더 있어. 자 그러면은 삼성 반도체 그러니까 SK 삼성 등 반도체, 삼성전자 제품, 그다음에 현대차. 러시아 공장 저번에 한번 철수한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팔지도 못하고 있어. 근데 놀라운 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러시아에서 시장 점유율 1위가 현대차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이 더 놀라웠어요. 그 정도로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산 제품, 한국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게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현대차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지금 한 대도 못 팔고 있는데 그 자리를 지금 중국산 차가 다 지금 차지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저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했지. 그래도 코로나 끝나면 러시아에서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버티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해가지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안 되겠구나.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제품들을 엄청 좋아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심지어 러시아가 무역 10위 안에 들어갔던 바로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반러시아 정책을 선택을 하니까 중단하겠다, 철수하겠다 했는데 공장을 팔지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팔지 못하는 그 조건을 러시아 정부가 억지로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 대금의 10%를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원래 법에도 없는 거를 갑자기 들이밀어 버리니까 지금 거래 조건이 굉장히 애매해져 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그래도 잘 나갔던 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적자. 1월부터 4월 달까지 적자. 미친다. 깝깝해 진짜. 이거 우리는 뭐 먹고 살지요? 아니 근데 이제 그나마 다른 뭐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해서는 그나마 배터리는 그나마 좀 낫다고 그 위로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무역 수지에 안 잡히는 우리나라가 직접 투자해가지고 외국에 만든 배터리 공장에서 외국에 납품되는 그건 무역 수지에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잡히고 있다는 거는 위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거죠. 우리가 항상 흑자를 보던 분야였는데. 야, 잘하면은 K-팝 같은 K 문화 상품들 있잖아요. 예. 이것도 국민적 정서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위험해질 수 있어. 지난 5년 동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 1등이 삼성전자였는데 이번에 5위로 밀려났다고 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7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추경호가 법인세 인하하면서 낙수효과 타령을 했잖아요. 지금 대기업이 저렇게 크게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어찌 보면 남의 이길 수 있는데 진짜 이제 큰 기업이 무너지면서 그 가난의 고통이 이제 낙수효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삼성전자나 SK 같은 회사는 안 망합니다. 망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망하는 거죠. 어떤 구조냐면 중국에서 삼성전자가 제품을 못 팔면 유럽 시장, 뭐 중앙아시아 시장, 뭐 호주에서 팔아도 되고 글로벌 회사입니다. 삼성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하나를 잃었다고 해서 회사 자체가 힘들어지진 않아요. 문제는 중국 시장으로 다시 진출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겠죠. 만약에 중국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게 힘들어진다. 그러면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계속
노크를 하려면 우리나라 공장을 포기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납품하거나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던 그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구조조정하겠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미국에 공장을 차려도 되고 일본에 차려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거기서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제인 거죠. 내 말이 그거예요. 결국 국민만 힘들어지는 거죠. 삼성과 현대와 LG, SK 등이 대한민국의 베스트 5 안에 드는 회사들인데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포털 같은 데 가셔가지고 기사 검색해 보시면 경제지 기사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제 윤석열이 나라 망치고 있다는 그런 논조들이 심상치 않게 나오거든요. 자, 어쨌건 지금 감히까지 얘기해요. 지가 뭐라고 가가지고 러시아 받아버리고 그 술 처먹고 저 어디 저 갱판 부리는 그런 양아치 같지 않아요? 와, 우리 형님이 째려봤어. 아, 저 새끼 죽여야 돼. 가가지고 중국, 러시아 직접 손으로 패는 건 얘는 구속감인 거고 째려본 사람은 구속감이 아니잖아요. 아니 왜 동네에 이렇게 깡패 무서운 형 있으면 그 옆에서 왜 양아치처럼 이렇게 알짱거리고 형님 뭐 제가 가서 혼내 죽이고 오겠습니다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윤석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참 글로벌 호구님, 글로벌 상상70님, 흑수저님 감사합니다. 땡큐요. 삼성, 현대, SK 기업 총수님들 촛불 집회에서 만나길 바래요. 흑수저님. 그러게. 그러게요. 이재영이 저 촛불 집회 앞에 맨 앞에 서 있겠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삼성 직원들 다 나와야지. 그럼 끝났네. 예. 여기까지요. 자, 새날 구독과 멤버십 좀 해주시는 타임. 이은정님. 네. 요즘에 푸나님께서 경제가 많이 힘들어서 구독과 구독 동료와 멤버십 동료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힘을 모아서 새날에다 힘을 좀 불어 넣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멤버십도 좀 강력하게 해주시고 슈퍼 때 좀 싸주시고 구독하게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힘이 나서 으쌰으쌰하지 않겠습니까? 자, 더 이상 말하지 파이팅 않겠습니다. 합시다. 예. 네. 자, 여러분들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실방 10,000명 넘겨주시잖아요. 그럼 됐지. 야, 국민의힘 지지자 나가, 새끼들아.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인 것처럼 지랄 연병들 하는데 나가, 새끼들아. 양심 있으면.